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영상의학과 선희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성 장 질환에서의 CT와 또 MR 장 조영술의 비교에 대한 것입니다. 염증성 장 질환 중에서도 이제 주로 크론병의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 검사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이러한 검사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장 투시 검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많이 시행을 했었지만 현재는 이제 방사선 노출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주로 이제 수술 후에 합병증을 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별한 전처치가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런 질병의 전반적인 그런 범위를 보기에는 좀 제한이 있어서 현재 아주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영상 검사라고 한다면 이제 CT와 MRI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CT나 MRI가 있고 CT, MR 장 조영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이제 CT의 경우에는 따로 경구용 조영제를 먹지 않고 그냥 CT를 찍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영상이 얻어지게 되고요. 주로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에게서 찍는 장 조영술 검사는 경구용 조영제를 복용해서 소장을 확장시킨 후에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보통은 소장 안에는 특별하게 가스나 그런 변 등의 물질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짜부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구용 장 조영제를 먹어서 장을 팽창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장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아주 약간의 그런 있는 병변들도 잘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CT나 MRI 장 조영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좀 몇 가지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4시간 이상 금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장 조영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진경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히 MRI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장 연동 운동에 따른 그런 움직임을 좀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제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할 때는 본원의 경우에는 2번에 나누어서 진경제를 투여하고 있고요. 여기 해당되는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이런 금기증들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라든지 이제 녹내장 중에서도 이러한 특별한 타입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진경제를 쓰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MRI 장 조영술 검사도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구용 장 조영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장을 확장시키기 위한 제제인데요. 주로는 이런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제제를 쓰게 됩니다. 이제 요 제제들을 보시면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코리트산, 콜프렉, 크링비올들 이런 것들이 상품명인데 대장 내시경 전에 이제 변을 비우기 위해서 쓰는 하제와 동일한 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RI 검사를 할 때는 변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장을 확장시켜야 되니까 이제 참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보다는 이러한 제제들이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소장 확장을 하는 데는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드시기가 힘든데요. 보통 1리터 이상을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 절제를 하셨거나 장루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적은 양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원 프로토콜은 한 약 40분 동안에 1250ml를 이제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을 잘 복용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장 조영술 검사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장 병변을 관찰하기는 더 좋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CT를 찍으면 소장 병변은 좀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벽의 염증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장 내에 어떤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발견하는 데는 더 좋습니다.
단점은 일단 드시기가 좀 불편하다는 점이 있고, 장이 막힌 환자분들, 이제 꽉 막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많은 양의 장조영제를 복용하기가 어렵고요. 또 앞에 보신 대로 조영제를 복용하는데 한 40분, 50분 걸리기 때문에 막 응급 상황이어서 빨리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경우에서는 이런 장조영술 검사를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요. CT를 촬영하실 수도 있고 MR도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사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로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잘 얻어진 영상의 경우에는 이제 CT나 MRI 모두 이렇게 좋은 잘 얻어진 영상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MRI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흔들린 영상을 얻게 되는 경우가 CT보다는 조금 자주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검사 시간이 길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환자분마다 개인적인 상황이나 그런 의학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주치 선생님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사를 내주실 것 같습니다. 또 보험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CT와 MRI 차이점에 대해서 이러한 점들에 따라서 좀 다른 점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CT랑 MRI는 그런 영상을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C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튜브가 인체 단면을 돌면서 엑스레이를 투사하면 그 X선이 조직 투과 후 감소된 그 세기 값을 컴퓨터로 분석하고 다시 이제 내부 단면으로 재구성해서 영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튜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의 특성상 석회화라든지 출혈이라든지 공기 음영을 보는 데는 CT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MRI는 완전히 기전이 다른데요. 인체 내에 원래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 프로톤이 이제 MR 기계인 강력한 자장과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신호 강도를 이용해서 영상화하는 것이 이제 MRI입니다. 따라서 방사선 노출은 없는 대신에 이제 약간의 전자기파 노출이 있을 수 있고요. 연부 조직 대조도를 보는 데는 이제 MRI가 좀 더 우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MRI가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노출을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경우, 임산부라든지 소아 환자, 또 젊은 환자에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MRI가 좀 더 선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얘기하는 프린시플이 있는데요. 이제 알랄라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결국 가능하면 낮은 도주로, 즉 방사선 노출을 필요 없는 경우에는 피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도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이등이 명확하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CT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려할 것은 CT와 MRI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즉 금기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CT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죠. 이제 방사선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경우 CT를 찍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크론병 환자들 촬영을 할 때 조영제, 이 조영제는 앞서 말씀드린 경구조영제가 아니라 이제 혈관조영제입니다. 정맥조영제인데요. 조영제를 쓰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CT와 MRI 조영제가 성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조영제에 대해서 금기증이 있는 경우도 검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는 이제 정맥조영제 같은 경우는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서 조직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제이고 크론병, 염증성 장질환 이런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조영제를 쓰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CT 조영제 부작용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뭐 알러지 반응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좀 뭐 경미한 경우에는 뭐 전처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뭐 안면 후두 부종이 있다든지 아나필락시스 이렇게 아주 심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CT 조영제를 쓰기가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이런 신독성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은
CT 조영제를 썼을 때 신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촬영이 어려우시고요. 그래서 조영제를 쓰는 CT나 MRI 검사 전에는 저희가 이런 신기능을 측정하는 피 검사를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맥 조영제를 주기 전과 주기 후의 영상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주기 전에는 이제 이런 뼈는 밝게 보이지만 대부분의 그런 장기들이 이제 어둡게 보이고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혈관 조영제를 주고 나면 일단 혈관이 밝게 보이고요. 이런 장벽이 밝게 보이게 됩니다. 이거 지금 같은 환자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실제로 장 안에 뭔가 폴립 같은 것이 있었는데 주입 전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에서는 정맥 조영제를 주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RI 근기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MRI 기계는 이제 강력한 자장이기 때문에 몸속에 제거할 수 없는 금속성 물질이 있는 경우는 촬영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박동기라든지 인공와우, 뇌동맥류 클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그 생산 연도에 따라서는 또 MRI를 촬영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MR 촬영 전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R 기계가 좀 누워있는 공간이 좁고 또 오래 누워 계셔야 되기 때문에 심한 폐쇄 공포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촬영하실 수가 없고요. CT보다는 이제 임신 시에 MRI가 더 안전한 검사이지만 그래도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그런 태아에 대한 전자기파의 영향 등이 아주 입증되진 않았기 때문에 좀 주의하는 것이 좋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한 30분 이상 검사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척추에 질환이 있어서 오래 누워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촬영이 어렵습니다. MRI 경우에도 그 정맥 조영제를 쓰게 되는데요. 성분이 다릅니다. CT 조영제랑 가돌리니움 조영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 MRI 조영제 같은 경우는 그런 과민 반응 같은 경우는 CT보다는 훨씬 빈도나 그런 중증도는 낮다고 되어 있고 가끔 MRI 조영제에도 이런 과민 반응 보이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작용으로 아주 드물지만 신원성 전신 섬유증이라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고위험군 조영제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특히 신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유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T와 MRI 근기증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검사 시간이 MRI가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시간이 길기 때문에 결국 장 연동 운동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또 주사제도 투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CT의 경우에는 이제 본원에서는 이제 빨리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경제를 투여하지 않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응급한 상황인 경우 급성 대량 출혈이라든지 장이 천공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CT를 찍으시는 게 훨씬 맞다고 할 수가 있고요. 검사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호흡이나 연동 운동 때문에 영상이 흔들리거나 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T가 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CT장 조영술은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고요. 조영제를 준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앞뒤로 볼 수 있는 영상은 따로 촬영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요걸 촬영해서 CT 기기에서 재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찍을 수가 있고요. MR 장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병원에서 찍고 있는 이제 시퀀스가 이제 이렇게 많고 또 이 항문 쪽도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또 더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셔도 이제 MRI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MRI는 훨씬 여러 가지 시퀀스를 길게 찍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진단 성능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크론병 활동성 염증 진단에 있어서 CT랑 MRI 진단능은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런 크론병 진단이 확실하게 아직 안 내려진 경우
그런 초진단 케이스나 합병증이나 아주 복잡한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좀 더 짧은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CT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크론병 진단이 이제 확실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범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MRI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주의 질환은 아무래도 MRI가 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MRI가 좀 더 선호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왼쪽 항문 쪽으로 이렇게 누공이 있는 경우였는데요. 이 경우는 좀 누공이 커서 CT에서도 꽤 잘 보이긴 하지만 MR에서는 그런 누공이 지나가는 길이나 동반된 그런 염증을 좀 더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MRI 같은 경우는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CT의 경우에는 반면에 촬영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대체로 영상의 질을 더 보장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단을 받는 환자분이나 좀 복잡한 케이스나 아주 합병증이 막 있고 이런 경우에는 CT가 좀 더 선호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특히 젊은 환자에서 계속 반복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MRI가 좀 더 선호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하는 성능 자체는 이제 비슷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MRI는 워낙 시퀀스가 많다 보니까 CT에서 볼 수 있는 소견에 더해서 좀 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소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염증성 장질환 평가를 위해서 현재는 CT나 MRI가 영상검사 중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조영술이라는 것은 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장조영제를 복용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고 MRI는 방사선 노출이 없지만 검사 시간이 길고 그래서 뭐 초진단이나 복잡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CT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환자분마다 질병 상태나 그런 처하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검사를 선택해서 이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